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경찰학개론 총론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경찰의 개념에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대한 영상입니다. 경찰의 개념은 어떤 시험이든 매번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개념은 이해할 수 있고 이해만 하면 암기하지 않아도 답이 보이니까 반드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암기할 것도 있으니까 쌤이 이건 암기다라고 정해주는 것은 물론 암기를 해야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본 강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잠깐 보고 갈게요. 강의는 기존 실강처럼 기본서와 암기 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기본서로 이해하고 암기 노트로 정리를 할 겁니다. 먼저 내용 분석과 설명은 영상 칠판에서 암기 노트와 그림으로 하고 그 다음은 기본서를 가지고 지문을 읽으면서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답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갑니다. 이 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도 되고 암기도 저절로 되어 단기간 합격이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기본서는 대부분 기출 지문을 가지고 구성을 하여 듣기만 하여도 기출 문제를 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찰의 개념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먼저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법계의 현대적 경찰 개념과 프랑스와 독일로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 전통적 경찰 개념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비교가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개념을 공부하는 요령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두 개념의 반대쪽에 대응되는 단어가 그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개념을 이해했다면 암기 노트에서 두 개념에 대응되는 단어를 비교하며 개념의 핵심 단어, 즉 통치권이나 자치권 같은 단어를 가지고 나머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개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개념을 법계로 나누어 설명할까요? 자, 여기 칠판을 보면 법계란 한자로 법법자와 이을계자를 써서 법이 이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은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법을 만들면 주위의 나라가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법이 이웃 나라로 전파가 된 거죠. 같은 법을 사용하는 나라끼리는 국가의 통치 구조도 비슷했겠죠. 로마법을 계승한 프랑스와 독일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을 가져다 쓴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대륙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의 법을 대표적으로 대륙법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륙법계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군주가 존재하고 군주는 처음부터 당연히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아무런 제한 없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륙법계의 제도 연구에 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단어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하면 군주, 통치권, 성문법, 명령 강제 같은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합니다. 성문법이란 모든 규정을 최대한 법전에 담아 그 조문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즉 만들어진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법을 만드는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주장이 된 겁니다. 다시 대륙법계 하면 군주, 통치권, 성문법, 명령강제, 그리고 행정법학자까지 이런 단어들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볼까요? 대륙법계는 군주가 통치권을 가지고 명령강제했다. 이렇게 그림을 떠올리며 기억을 저장해 봅시다. 군주가 통치권을 가지고 명령강제했다. 당연히 경찰권도 통치권을 기반으로 만들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통치권입니다.
대륙법계는 통치권이란 단어하고 명령강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법을 만드는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경찰이란 국민의 자유 권리 등을 제한하는, 즉 명령, 강제하는 소극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극적 기능이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으로 어떤 행위를 함부로 못하게 제한하고 간섭하는 기능으로 알아두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통치권, 명령강제, 소극적 기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걸 시험에 나오는 지문으로 표현하면 대륙법계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 정답으로 나오는 단어로 연결을 해봅시다. 군주를 위한 사회 질서 유지, 통치권, 명령 강제, 자유 제한. 다시 한번 군주를 위한 사회 질서 유지, 통치권, 명령 강제, 자유 제한. 이 단어들도 통치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어때요? 이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그림도 볼까요? 대륙법계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통치권은 고대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역사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역사를 봐도 광해군 통치권하고 지금의 대통령 통치권은 그 범위나 성질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림을 떠올리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아하,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축소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군주, 통치권, 발동 범위나 성질, 명령 강제, 축소 이런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이해되면 성공한 겁니다. 이걸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이런 통치권을 전제로 하므로 통치권의 성질이나 범위에 따라 경찰권도 역사적으로 축소화 과정을 거친다 라는 지문이 됩니다. 출제가 자주 되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통치권은 그 성질과 범위가 시대마다 다르므로, 즉 조선시대 임금의 통치권하고 오늘날 대통령의 통치권의 성질과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학자들은 경찰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학자들은 경찰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경찰이 각각의 시대마다 무엇이냐, 즉 경찰은 무엇인가로 표현합니다. 경찰은 무엇인가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들이 통치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국민들은 군주의 통치권을 축소시키기 위해 군주와 대립하고 저항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군주와 국민의 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수직적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대륙법 개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암기 노트로 보면서 이해가 되는지 읽어봅시다. 군주 또는 국가, 통치권, 성질, 발동 범위, 질서 유지, 권력적 수단을 중시, 경찰은 무엇인가, 축소, 대립, 수직적 관계, 행정법학자. 어때요? 단어들이 연결이 되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통치권, 성질, 발동 범위, 질서 유지, 권력적 수단을 중시, 경찰은 무엇인가, 축소, 대립, 수직적 관계, 행정법학자.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통치권과 연결해서 단어를 보는 순간 대륙법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대륙법계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단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 기본서의 지문을 읽어보면서 해당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지문 속에서 해당 단어가 눈에 쏙쏙 들어오면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기본서는 기출문제 지문과 객관식 문제집 지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그런 단어들이 변경되어 정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본서를 몇 번 보고 나면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기본서를 볼까요?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서 쌍괄호 5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특징을 읽어보겠습니다. 1. 경찰권의 축소 과정이다.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 범위는 국정 전반, 내무행정, 위험 방지 또는 질서행정, 보안경찰 순으로 변화하였다. 이 지문은 순서가 바뀌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은 뒤에 대륙법계의 변천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축소 과정이라고만 알고 가면 됩니다. 계속 볼까요? 대륙법계는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하는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그 발동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경찰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축소를 거듭하여 왔다. 통치권, 통치권의 범위와 성질, 축소, 이런 단어들이 정답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통치권의 범위와 성질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 시대에는 경찰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논의되었다. 2.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한다. 경찰이란 국민의 자유권리 등을 제한하는 소극적 기능이라고 보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 경찰이라고 본다. 통지권으로 명령 강제하여 자유를 제한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3.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다. 권력에 봉사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는 권력 실행적 관계에 있게 되며 그 지위, 역할 등이 수직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국민이 통치권에 저항하니까 대립관계겠죠. 4.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이론 이와 같은 배경해 일반 조항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을 억제하고자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이론이 형성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지문은 경찰행정법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반 통치권에서 일반이란 단어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어입니다. 세미 강의 중에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고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이란 단어는 특별이란 단어와 비교하여 법학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 통치권과 특별 통치권 등 많은데 일반의 의미는 일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에 걸친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 다 이런 의미고 특별이란 단어는 전부가 아닌 제한된, 한정된 의미로 모두와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일반 통치권은 일반 권력관계로서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국가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관계를 말하고 특별 통치권이나 특별 권력은 국가와 공무원 관계처럼 공무원으로 한정된 국가 조직 내부의 부분적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서 일반 통치권은 군주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행사하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또한 일반 조항은 법률 조항 중에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을 말하므로 경찰권 발동의 억제가 필요하겠죠. 경찰행정법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5. 대륙법계의 법치주의는 1776년 요한 슈테판 피터,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1795년 죄와형 벌법전, 1882년 크로이즈베르그 판결, 1884년 지방자치법전,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순으로 전개되었다. 이 지문은 다음 대륙법계의 변천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가볍게 읽고 가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끝에 항상 관련 기출문제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